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그럼 드디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나요? 물론, 이번 시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 배우면 좋겠지만, 오늘은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여러 가지 경제 용어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경제 용어란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알아두는 건가요? 맞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데요. 이때 많은 경제 용어가 나올 겁니다. 미리 짚어두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되거든요. 특히 오늘 배우는 경제 용어는 여러분이 정리를 잘해야 해요. 여러분 공책에 꼭 정리해서 다음 수업부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해 알아볼 때 옆에 펴두고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산업이라는 것은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등 여러 가지 생산 활동들을 말하는데요. 산업 구조란 우리나라에 어떤 산업이 얼만큼 크게 있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중심 산업 구조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업에 많이 종사한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것이고,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라고 하면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드는 등 공업에 많은 사람들이 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력, 자본, 기술은 한 나라의 산업 구조를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가발산업과 조선산업, 앱개발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발산업은 가발에 머리 하나하나를 사람이 심어야 해요. 조선산업은 그 공장만 해도 엄청난 크기지요. 마지막으로 앱 개발은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앱을 개발할 만한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지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노동력이 많을 때, 자본이 많을 때, 기술이 많을 때 가발산업, 조선산업, 앱 개발 중 어떤 산업을 하면 좋을지 공책에 적어보세요. 다들 잘 적었겠지요? 노동력이 많을 때는 가발산업, 자본이 많을 때는 조선산업, 기술이 많을 때는 앱을 개발하겠지요. 물론 각 산업이 노동력, 자본, 기술 중 딱 하나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세 가지 모두 필요하지만 산업별로 그 도드라지는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소비재 산업이란 말도 있어요. 소비재 산업이란 설탕이나 밀가루, 통조림 등 식품을 만드는 공업이나 옷에 쓰이는 천을 만드는 섬유, 공업 등 사람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의식, 주에 필요한 산업을 말합니다. 가난한 나라가 산업을 발전시키면 대부분 이 산업부터 발전시켜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니까요. 경공업과 중화공업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경공업은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소비재 산업을 포함하여 가발 산업, 신발 산업, 섬유 산업, 의류 산업 등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중화공업은 철, 백, 자동차 등 무거운 제품이나 플라스틱, 고무 제품, 화학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그럼 문제를 내볼까요? 옆에 산업들을 봐주세요. 섬유산업,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 의류산업, 신발산업 등이 적혀 있지요. 여러분은 공책에다가 섬유,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의류, 신발 산업들이 각각 경공업과 중화공업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적어주세요.
정답을 살펴볼까요? 경공업은 섬유, 의류, 신발산업 등이 있겠지요. 중화학공업은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산업 등을 말해요. 이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알아보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했던 것인데요. 정부가 나라의 경제 발전을 도우려 했던 정책이에요. 1962년부터 1986년까지 5년 단위로 추진했지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 정유공장을 짓고 발전소, 고속도로, 항만 등을 만들었어요. 정유공장과 발전소는 모든 산업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만들고, 고속도로는 각 산업에서 만든 제품을 빨리 이동시키며 항만으로는 각 산업이 만든 제품을 수출했지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어 산업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나라에 판다고 이윤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을 꼭 해야만 발전할 수 있지요. 수출은 대부분 배로 하기 때문에 항만은 꼭 필요한 시설이었어요. 경제 지표도 한번 살펴봐요. 경제 지표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지 성장하지 못하는지 알려주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리고 실업률이 있지요. 먼저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를 돈으로 계산하여 합한 것입니다. 만약 국내 총생산이 높으면 그 나라에서 많은 물건과 서비스가 생산된 것이고, 국내 총생산이 낮으면 그 나라에서 많은 물건과 서비스가 생산되지 못한 것입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국민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국민이 평균적으로 번 돈을 말하지요. 실업률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는 수치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실업률은 올라가겠지요. 여기서 과제를 하나 내볼까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면 국내 총생산과 실업률, 1인당 국민 총소득은 각각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또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면 국내 총생산과 실업률, 1인당 총소득은 각각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공책에 한번 적어봅시다. 경제가 성장하면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겠지요.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물자도 많이 만들게 되고 국민의 소득도 높아지니까요. 또 경제가 성장하니까 실업률은 떨어지고요. 반대로 경제가 나빠지면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모두 내려갑니다. 실업률은 올라가지요. 왜냐하면 경제가 나빠지면 물품이 팔리지 않으니 만들지 않고 소득도 줄어들겠지요.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많아지니 자연히 실업률은 높아지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해 배우기 전에 관련된 용어들을 배워봤어요. 어땠나요? 어휴,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요. 맞아요. 원래 이 부분이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쉽지 않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용어들을 다 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공책에 정리해두고 다음 수업 때부터 공책을 같이 펴서 선생님이 말할 때 저 단어는 어떤 것이었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